오늘은 이 빅뱅 승리의 만행, 네. 술자리에서 시비를 붙자, 네. 조폭을 데려왔다. 라는 사건이 다시 한번 지금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사건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한 5년 된 사건이에요. 5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연애부장 채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5년 전 사건이 지금 갑자기 불거졌을까?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 사건은 너무 확실한 사건이거든요. 승리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서 본인이 무시를 당하니까 조폭을 불렀다.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건이 예전에 잘 무마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에 왜 갑자기 이 사건이 불거졌냐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는 저 사건의 그 피해자, 제가 그 JYP 직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막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승리가 조폭을 동원해서 협박한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라 JYP 직원이었다. 네. 이 사건을 직접 취재했다고 주장한 김용호 기자가 가우세도 연구소에서 이야기했다. 네.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 저게 JYP 직원이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건의 포인트는 5년 전 사건이 지금 왜 갑자기 불거졌을까? 네. 제가 저 사건의 피해자분과 오랜만에 다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저 분명히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는 저랑도 직접 만난 적도 있고 저하고는 연락이 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게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한 게 아닌가 아니면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진술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전 피해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불거졌을까?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데. 네. 이거는 앞선 김병욱 사건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김병욱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니까 이 사건이 무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찰의 수사 의지만 있다면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사건이 충분히 공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것보다 일단 이 사건이 기사가 나온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 기사가 나오기 전에 예전에 기자들이 나와서 이니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이 용감한 기자들이라고. 이 용감한 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네.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을 공개하는 이 기자가 연예부 기자가 아니에요. 네. 연예부 기자가 아니라 패션 뷰티 담당 기자가 어떤 아이돌 멤버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으니까 조폭을 호출했다. 네. 이 조폭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문제가 됐다. 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빅뱅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죠. 네. 근데 지금 5년 전에 이 용감한 기자들에서 이렇게 이니셜 토크로 거론됐던 이 사건이 빅뱅의 승리였고 이거를 경찰이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네. 저게 패션 기자가 저 사건을 알고 있는 이유는 저 시비가 붙은 그게 패션 관련된 행사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패션 관련된 행사였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있었고, 네, 연예인들도 많이 있었고, 연예가 관계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JYP 직원과 승리가 시비가 붙은 건데, JYP 직원이 좀 약간 건장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히려 승리가 이 JYP 직원한테 무시를 당했다. 근데 그것에 자존심이 상한 승리가
조폭을 불러가지고서 그 JYP 직원을 겁박을 했다. 네. 그 이후에 저 JYP 직원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그 가우세도 연구소에서 공개한 내용인데, 일단은 충격적인 것은 빅뱅 승리가 저 때는 버닝썬 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도 조폭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네. 보통 물장사 하려고 하면 조폭은 필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버닝썬은 그냥 물장사도 아니고, 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클럽이고, 그 안에서 단순히 술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마약, 성매매,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돈 세탁까지,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승리는 그 전부터 그런 어둠의 조직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정황이 저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승리 측은 뭐 그런 일 없다라고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너무 확실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피해자랑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니까 피해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경찰은 5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이미 5년 전에 그 당시에 뭐 전화통화 내용, 문자 내용, 현장의 상황, 그리고 이런 공개된 행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목격자들이 많았겠어요. 이미 5년 전에 경찰은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버닝썬 사건이 다시 뭔가 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사건을 왜 갑자기 터트리냐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버닝썬 사건의 그 예전 관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버닝썬 난리였잖아요. 뭐 YG나 뭐 아레나, 버닝썬, 뭐 유리홀딩스, 뭐 온갖 그 네, 이렇게 정말 진짜 심각하게 사건이 불거졌는데, 결과적으로 구속된 것은 정준영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박유천. 아니, 버닝썬 게이트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 결국은 구속된 것은 버닝썬과 전혀 상관없는 정준영하고 박유천만 구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댓글들을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승리는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냐. 승리가 일단은 버닝썬의 1차적인 책임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경찰이 승리를 압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원래 버닝썬 사건을 정준영이나 박효천 같은 그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연예인들로 꼬리 자르기를 했었는데, 이 버닝썬이 다시 불거지려고 하니까 또 한 번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그것이 승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승리로 또 한 번 꼬리 자르기를, 어찌됐든 사람들은 승리가 처벌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 지금 승리의 군대 갔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승리의 예전에 이미 파악해 놓았던 범죄 사실들을 경찰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피해자도 저하고 이제 오랜만에 그 전화 통화를 길게 했는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때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조사를 받으면서 정말 심각한, 정말 심각한 것을 그 현장에서 눈치를 챘다. 그러니까 버닝썬이 정말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버닝썬을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봤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경찰도 그렇고 권력이 버닝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이 김상교 씨가 뭐 이렇게 효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네, 이렇게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버닝썬 마약 여배우가 누구냐? 네. 사실 뭐 버닝썬 마약 여배우가 누구냐? 효연은 도대체 누굴 받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대중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막 저한테도 막 버닝썬 마약 여배우가 누구냐,
뭐 그런 거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사실은 대중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단순히 그런 대중의 관심이 연예인한테만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권력자들이 연예인으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버닝썬에는 굉장히 큰 권력형 비리가, 그리고 정말 심각한 마약 범죄가 버닝썬의 중심인데, 대중의 관심은 연예인한테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젠 경찰이나 그 권력자 입장에서는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수사하면서 그런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면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 연예인들을 통해서 일반 대중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김상교 씨의 그런 방식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막 저한테도 막 버닝썬 그 마약 여배우가 누구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냥 뭐 버닝썬에 뭐 자주 뭐 방문했던 그런 연예인들은 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마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약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제가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버닝썬 마약 여배우가 누구냐? 전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한 그 여배우가 누군지. 저는 그 버닝썬에 관계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버닝썬의 마약 여배우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왜 얘기를 못하냐? 지금 김상규 씨는 효연한테 얘기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효연도 말을 못해요. 왜냐? 마약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버닝썬의 마약 여배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닝썬 마약 여배우에 대한 궁금증은 경찰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버닝썬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네. 이번에 보세요. 사실 이번에 이제 버닝썬 사건이 재점화가 된 게 황하나 때문이잖아요. 황하나 때문에 난리였죠. 네. 저도 지난주에 황하나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 그런데 황하나 모바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황하나의 녹취도 공개됐는데 나는 마약 검사에도 안 나온다. 이렇게 황하나가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뭐 지금 이 버닝썬에 대해서는 저한테 확실하게 그런 확실한 취재원들이 있거든요. 네. 네. 모발은 설사 양성이 나온다고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많이 있고, 모발을 음성으로 만드는 법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네, 쉽습니다. 양성이 나오더라도 뭐 간접 흡연을 했다, 뭐 이런 성명불상자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을 하고 있음에도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황하나가 음성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황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또 흐지부지 됐을 거예요. 왜냐?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합니까, 경찰이? 수사 의지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엔 특이한 게 황하나가 기소됐습니다. 경찰이요, 검찰로 넘겨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버닝썬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경찰이 5년 전에 승리 사건을 꺼냈고 모바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던 황하나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정권 말기에 이 버닝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에게 포착된 논란이 휩싸이고 있는 승리하고 황하나, 이 버닝썬의 대표적인 두 명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까? 그건 이제 저희들의 의지인 거죠. 지금 이제 황하나가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황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리한 여자거든요. 평소에는 약에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는 것 같고 제정신 아닌 것 같지만 이 경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황하나가 진짜 여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황하나가 박유천을 어떻게 압박했는지, 박유천을 어떻게 구속까지 몰아갔는지, 그걸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황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교활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교활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런 황하나가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황하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황하나에게는 어떤 작전이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황하나와 관계했거나 황하나와 거래를 가졌던 사람들의 심경은 지금 복잡할 것입니다. 황하나가 감옥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그 아이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선처를 받으려면 누구를 불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황하나도 지금 당장은 누구를 불고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본인이 나와서 먹고 살려면 자신의 여자들과 고객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황하나가 집행유예 기간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검찰과 합의를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황하나에 상응하는 공적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건 뭐냐? 지금 황하나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황하나와 연결된 버닝썬의 VVIP들은 지금 무조건 황하나의 입을 막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황하나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검찰한테 제공해주고 그것을 터트림으로 해서 대중의 관심을 그쪽에 집중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네, 이런 게 지금 버닝썬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제가 김상규 씨 얘기하면서 이 효연하고 승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효연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버닝썬에서 일단 디제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이 사진도 효연하고 승리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공간도 버닝썬이에요. 네. 버닝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사진입니다. 네. 이제 효연 쪽에서는 자기는 그냥 DJ로서 일만 하러 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는 구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클럽에서 해외 유명 DJ를 내한하면 네. 그쪽을 파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네. 유명 DJ들이 클럽에서 공연을 할 때는 개런티도 개런티지만 자신이 원하는 마약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급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마약을 공급하는 조직을 갖춰놓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구해온 마약을 단순히 DJ와 그 크루들에게만 공급을 할까요? VVIP들에게도 함께 공급이 됩니다. 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버닝썬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됐잖아요. 버닝썬이 대한민국 마약의 중심이었다. 정말 버닝썬에서는 못 구하는 마약이 없었다. 그런데 특히 클럽이 붐빌 때가 유명한 DJ가 디제잉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저 제보 메일에도 있다시피 DJ들은 마약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해외, 스페인의 이비자나 그런 데서는 그냥 마약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런 거에 익숙해진 그런 유명 DJ들은 자기가 원하는 마약을 클럽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럼 버닝썬은 그것을 구해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구한 마약을 DJ한테만 주느냐? 아니죠. 장사는 VVIP들 상대로 하는데 그들한테도 그 마약이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닝썬의 마약 문제를 저희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버닝썬 사건 때 그 예나라는 중국 여자애가 한 명 있었잖아요. 네. 마약의 판매체. 네. 특히 버닝썬이 여자와 마약을 상품화해서 영업을 하고, 네. 이 예나도 림사모 관련된 여자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이렇게 해외 마약 조직이 중국, 대만계 아이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 예나라는 중국 여자애가 버닝썬의 마약 판매책이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냐라는 의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닝썬에서는 단순히 중국 마약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산 필로폰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예나를 조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예나는 마약의 판매책인데 엑스타시, 케타민, 다양성 나왔고, 네. 근데 그때 예나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지금 이 친구한테는 모든 마약에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약을 안 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공급책이다, 판매책이다, 이건 부인하면서, 그럼 마약을 어떻게 했냐? 손님들이 가져와서 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거든요. 저 예나라는 친구가 에나라는 친구가 중국 여자인데 그것도 단순히 중국 여자가 아니라 삼합회 중연방이나 관계가 있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의 몸에서 온갖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 마약은 이 버닝썬에 온 손님들이 자기들이 밖에서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는데 경찰이 에나를 풀어줍니다. 돌아가 버렸어요. 중국으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때 경찰은 버닝썬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공급되는 중국산 그리고 북한산 마약까지도 그 공급에 뿌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메일을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버닝썬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MBC나 JTBC가 움직이고 있대요. 마수대 경찰들이 움직이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제보자들은 그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MBC가 예전에 버닝썬 사건을 취재했던 MBC 기자들이 JTBC PD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다시 한번 이 제보자들을 주시시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또 경찰들이 마수대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게
경찰에게 수사나 공소권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마약 수사관이 마약을 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마약 수사관이 마약 혐의로 옷벗은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 사범, 마약 검거왕으로 대통령 표장을 받은 분도 마약 혐의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 마약 사범과 눈이 맞아서 만나는 경찰도 있다. 마약 수사관들이 압수한 마약의 양이 압수할 때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압수한 마약의 양을 빼돌린 거예요. 본인이 압수한 마약을 빼돌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하거나 남자한테 팔거나. 그래서 마약 사범과 그러니까 마약 범죄자들과 수사관들이 은밀한 사이가 됩니다. 거래를 합니다. 마약 사범 중에 연예인 뺨치게 이쁜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과 수사관들이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마약 수사관인데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저 제보자는 확실하신 분이거든요. 충격적인 폭로죠. 마약 수사관들이 마약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는 경찰들이 오히려 마약 사범들과 거래를 한다. 예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귀기도 한다. 마약을 빼돌리기도 한다. 명품 같은 것을 선물 받기도 한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마약 사범도 경찰한테 루이비통을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찰을 저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